전 애인이 후폭풍이 와서 나랑 헤어진 걸 후회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한 적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제외하는 방법, 후폭풍 오게 만드는 법,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연애 전문가라 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게 대체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본인의 가치를 높여라 가 요지더라고요. 그 예시로 운동하기, 살 빼기, 얼굴 관리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헤어진 마당에 내가 변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엔 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만약 내가 외적인 가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을 억지로 티를 내면서 보여주려고 하면 상대도 눈치챈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볼까요? 구질구질해 보이지 않을까요? 너를 후회하게 만들겠어. 이런 스탠스로 접근하는데 눈에 훤히 보이는 얕은 수는 역효과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내가 달라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내 입에서 나 이제 변했어, 나 뭔가 깨달았어, 이런 100마디 말보단 상대가 나를 달라졌다고 느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헤어진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적인 연출을 해야 될 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출이 얕은 수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떨어지고 결국 재회랑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상대에게 얕은 수로 보이지 않으면서 상대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3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에게 후폭풍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걸 모르면 운이 따라주지 않는 이상 후폭풍은 물론이고 재회도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왜 헤어졌을까에 대한 답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상대는 왜 나랑 헤어지려고 하는가가 되겠죠. 너무 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별 원인은 연락이 소원해져서 헤어졌다, 거짓말해서 헤어졌다,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근본적인 이별 원인이에요. 연인과 이별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임의 문제, 두 번째는 미래 가능성, 세 번째는 상황적인 요인입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아실 텐데 빠르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새로운 개념도 하나 더 말씀드릴 테니까 스킵하지 말고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프레임이란 매력의 정도와 연애의 주도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를 말해요. 만약 내가 내 애인을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라 느끼고 있고 내가 더 끌려가는 연애를 하고 있다 느끼면 상대의 프레임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미래 가능성이란 상대방을 믿고 신뢰하면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 상대방이 해바라기 같은 남자고 나에게 헌신하면서 경제적인 여건도 나쁘지 않다면 그 상대방은 미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프레임이나 미래 가능성이 높고 안 높고는 상대적인 영역이에요. 여러분한테 프레임이 높았던 남자가 다른 아이돌급 여자를 만나게 되면 프레임이 한없이 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상황적인 요인이란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식는 걸 말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헤어지는 구체적인 요인은 사람마다 다양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프레임, 미래 가능성, 상황적 요인, 이 3가지 범주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범주가 3가지밖에 안 되더라도 각각의 범주마다 후폭풍이든 재회든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본적인 요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본인의 경험에만 근거해서 천편일률적인 조언을 한다면 후폭풍은커녕 재회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기 개발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후회하게 만들어라 라는 조언은 프레임이 낮아져서 헤어짐을 당한 사람에겐 효과적일 수 있겠죠. 운동하고 공부하고 대외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나의 매력을 올릴 수 있는 요소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헤어진 요인이 프레임이 낮아져서 헤어진 게 아니라 프레임은 높지만 미래 가능성이 낮아져서 헤어진 거라면 어떨까요?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행동이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더 정을 떨어뜨리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적인 요인으로 헤어졌다면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큰 틀에서 내가 헤어진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면 재회에 있어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해봤을 때 어떤 요인으로 내가 헤어졌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프레임이 낮아져서 헤어진 경우라면 상대방이 후폭풍을 느끼게 만들려면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후폭풍 오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비판하기입니다. 아니 비판을 하면 상대방은 더 정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 높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액션이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나에게 비판을 받은 상대는 자존심이 상해서든 억울해서든 그 비판을 곱씹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감정으로 비판을 곱씹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라도 나를 떠올리게 만들고 머릿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하나 심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재회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비판의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들면서 비판을 해야 됩니다. 비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명확한 잘못을 한 게 아닌데 상대가 나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이별을 얘기했다면 강하게는 말하지 못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할 말이 없을 때 가볍게 비판할 수 있는 요소이고 상대에게 확실한 잘못이 있다면 강하게 비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비판한답시고 구구절절 장문으로 보내거나 와다다 서운함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비판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구질구질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짚어서 비판하되 최대한 간결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후폭풍 오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질투심 유발하기입니다. 새로운 이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미 상대는 마음이 뜬 것 같은데 이런 질투심 유발하기 작전이 통할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래된 만년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만년필이 별로 비싸 보이지도 않고 잘 쓰지도 않아. 그래서 저 멀리 치워두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가 와서 이거 혹시 자기가 가져도 되겠냐고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는 필요 없으니까 주겠죠. 원래 버리려고 했으니까. 근데 그 동료는 그 만년필을 되게 잘 쓰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만년필이 오래되긴 했지만 실제 가치는 몇십만 원에 해당하는 만년필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다시 달라 하고 싶겠죠. 왜 그럴까요? 그 만년필의 가치를 모르고 버렸다가 나중에 돼서 그 가치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다시 되찾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하고픈 요지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물론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리는 비슷해요. 프레임이란 가치가 떨어져서 상대방과 헤어졌는데 그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과 심지어 왠지 나보다 더 괜찮은 이성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 깊숙이 있던 소유욕과 질투심이 꿈틀거립니다. 근데 헤어진 것도 헤어진 건데 제 남자친구는 사귈 때도 질투심 같은 게 없어서 안 먹힐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남자 열의 9은 이성에 대한 질투심과 소유욕을 가지고 태어나요.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이건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설명드릴 수 있는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남자가 여자에 대한 질투심이나 소유욕이 아예 없다면 번식이나 생존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다른 남자들에게 내 여자를 뺏겼을 테니까요. 과거에는 번식과 생존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 질투심이나 소유욕이라는 감정을 가질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인간의 DNA에는 질투심과 소유욕을 아무리 못해도 어느 정도는 가지게끔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아주 낮은 확률로 질투심과 소유욕이 없는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만약 내 전남친은 질투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질투가 나더라도 그 감정을 겉으로 티내지 않았을 거예요. 여튼 다시 돌아와서 질투를 유발할 때는 당연히 간접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대뜸 카톡을 하거나 전화해서 나 새로운 남자 만나 엄청 잘 지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게 과연 먹힐까요? 속이 훤히 보이는 얕은 수라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S나 카톡 사진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조금은 유치할 수도 있지만 먹히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썸을 타든 연애를 하든 헤어진 직후든 상대방의 SNS 사진이나 카톡 부사를 보고 아무런 감정이 안 들 수 있나요? 아닐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무관심 그 자체가 아니라면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조금은 유치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우리조차도 막상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전 애인의 프로필 사진이나 활동을 보면 감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 어떤 사진을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성이랑 같이 있을 때 찍은 것 같은 사진을 쓰는 게 효과적이에요. 어디 축제 같은 곳에 놀러가서 누군가가 나를 찍어준 사진도 나쁘지 않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둘이 만나서 뭔가를 했던 흔적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자라면 식당에서 음식 사진을 찍었는데 은근히 남자의 손이 나오게 만든다든지 남자의 서류 가방이 나오게 만든다든지 하는 겁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고 확신이 들게끔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진을 봤을 때 새로운 남자가 생겼나? 누구랑 썸 타는 건가? 이 정도의 생각만 들게 해야지 누가 봐도 연애 중인 것처럼 보이면 질투심이고 뭐고 연락을 다시 해보고 싶다가도 못 해버려요. 네, 여기까지는 프레임이 낮아져서 헤어진 경우에 상대가 후폭풍이 오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려봤습니다. 근데 프레임 문제가 아니라 미래 가능성이 낮아져서 혹은 상황적인 이유로 헤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에 대한 방법은 간단해요. 미래 가능성이 낮아져서 헤어진 경우엔 뭘 더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한다는 듯한 뉘앙스로 그동안 상대가 힘들었을 거를 인정해주고 고맙다고 말해준 뒤에 보내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감성에 취해가지고 내가 이러저러한 걸 많이 깨달았네, 네가 없으니 빈자리가 크네 뭐네 이런 소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나마 높았던 프레임마저 낮아지면 재회 가능성도 덩달아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프레임은 높지만 미래 가능성이 낮아서 헤어진 경우엔 그냥 상대방의 고생을 인정해주고 내가 오히려 다독이면서 보내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세요. 왜 그러냐면 나의 프레임은 죽지 않았는데 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헤어지자고 한 사람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아직 상대한테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머리로 생각해봤을 때 내가 계속 연애를 유지하면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먼저 끊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건 감정보다 이성이 크게 작동한 거겠죠. 근데 이성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해서 헤어졌다면 시간만 지나도 이 이성이라는 거는 아주 차가웠던 상태에서 다시 미지근한 상태로 돌아와요.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엄마랑 대판 싸웠는데 하루만 지나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냈을까 하는 경험이요. 그때 돼서는 자존심이란 감정 때문에 선뜻 손 내밀기가 어려울 뿐이지 이미 이성은 평안한 상태로 돌아오잖아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엄마는 그래도 내 생각해서 말했을 텐데. 이런 이성적인 생각이 돌아온다는 거죠. 이처럼 인간관계도 똑같다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헤어졌다면 차가웠던 이성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안한 상태로 돌아와요. 그럼 그때가 재회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란 거죠.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
위해선 헤어지고 매달리는 것처럼 프레임마저 떨어뜨리는 액션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프레임이 지금 가진 최고의 무기니까요. 다음으로는 상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헤어진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상황적인 요인으로 헤어질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간단합니다. 당장의 상황이 힘들어서 헤어진 거라면 내 프레임만 잘 유지해도 상대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상황은 변하니까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헤어진 거라면 다시 이 상황이 나아질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오면 자연스레 내 생각이 날 거라고요. 근데 제 경험상 상황적인 요인으로 헤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상황적인 요인이 아니라 프레임이 떨어져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의 핑계가 상황적인 요인일 뿐인 거죠. 막말로 여러분이 김태희급의 매력을 가졌어요. 그러면 남자가 자기가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이유로 쉽게 떠날 수 있을까요? 장담컨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도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남자친구가 강동원이야. 근데 지금 내 집안 상황이랑 개인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남자친구를 놓치기 싫기 때문에 참거나 남자친구한테 사정을 얘기하면서 최대한 조율을 하려고 하겠죠. 물론 약간의 과장이 있긴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더 핵심적인 걸 알려드릴까요? 예전에 저한테 상담받으셨던 분 중에 한 여자분이 계셨는데 본인이 남자친구의 상황적인 요인 때문에 차였대요. 남자친구가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집안에서는 지금 여자친구를 만날 때가 아니라고 남자를 되게 다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져서 오신 분이 계신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상황적인 요인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남자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여자는 배려나 기다림을 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득달하고 압박을 했던 게 이별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네가 나를 좋아한다면 가족이 반대해도 고민을 안 했을 거 아니냐.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진짜 서운하다. 실망이다. 이런 말들을 남자친구한테 수차례 했던 거죠. 그래서 남자는 이별에 있어서 상황적인 부분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기보다 지금 내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배려심이 없어 보이는 여자친구의 모습에 미래 가능성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면 헤어짐에 있어서 표면적인 원인은 상황이지만 따져보면 상황이 아니라 여자의 미래 가능성이 떨어져서 남자가 이별을 택한 거죠. 네,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전달하고픈 핵심은 이거예요. 헤어지고 나서 재회를 원하건 복수를 원하건 그 무엇이 됐든 상대방과 왜 헤어졌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이별의 원인이 프레임 때문인지 미래 가능성 때문인지 상황적인 요인 때문인지 큰 범주 내에서는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얼추 구분을 했다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그걸 어떻게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물론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보일지는 오히려 나보다 상대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문제점, 부족한 점을 딱딱 자가 진단하는 게 어렵죠. 혹은 내 문제점을 생각해보려다가 지나치게 내가 못해준 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불필요하게 후회를 하거나 자책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첨언을 하고 싶은 건 이별은 한쪽만이 원인을 제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거죠. 혹여라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생각해보다가 죄책감을 가지게 되거나 자책을 하게 된다면 스스로 오버하지 말라고 다독여주세요. 절대 여러분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장밋빛이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상대가 너무 그리우니까 다시 만나면 반드시 괜찮아질 거라 생각이 드는 거지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재회를 하지 않는 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준 새로운 기회라고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나랑 더 이상 연애가 하기 싫다고 떠난 상태한테 1, 2주 정도 나의 변화된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짧은 기간에 상대방의 마음이 확 돌아설 가능성은 낮아요. 그러니까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서 재회하겠어 이런 다짐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시기보단 내가 진심으로 더 괜찮은 사람이 돼서 상대가 후회 안 하고 못 빼길 만한 가치를 가지겠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노력해보세요. 이건 비단 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오히려 지금 전 애인을 내가 왜 재회하고 싶어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지금 이별로 힘드신 분이라면 마음을 잘 추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애나 이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테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에 하나만 눌러주셔도 좋으니까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